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최근 테슬라 커뮤니티에서 한 장의 사진이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 전기모터의 기술 디렉터이자 옵티머스 액추에이터의 설계를 총괄하고 있는 콘스탄티노스 라스카리스가 자신의 X에 올린 옵티머스 팀의 단체 사진입니다. 카스카리스는 사진과 함께 테슬라의 발전 속도를 F1 머신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 속도가 붙을수록 공기역학적 다운포스가 발생해 접지력이 강해지고 그 접지력이 다시 가속을 끌어올리는 F1 레이싱처럼 테슬라의 기술 혁신 역시 이제 임계점을 넘어서 폭발적인 가속 구간에 진입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 정중앙을 보게 되면 팀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검은색 옷을 입은 로봇이 보이고 있는데요. 과거 일론 머스크와 함께 찍었던 사진이 초기 프로토타입의 단면이었다면 이번 사진은 테슬라가 언급하고 있는 대량 생산형 로봇이 아닐까, 그 힌트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도대체 테슬라는 이 로봇에게 옷을 입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하고요. 또 사진 속 로봇의 내부에는 어떤 설계가 숨겨져 있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사진 한 장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들과 현재 미국에서는 어떤 법안을 준비 중인지 테슬라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주 핵심 매크로를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95.7%의 신뢰가 깨질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자, 시장은 현재 4월 29일 금리의 결정을 앞두고 있고 95.7%라는 압도적인 확률로 이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리가 더 오르지는 않을 거다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고되고 있고 아마 이날 연설에서는 금리 인하를 예고하는 이 메시지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유가가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파월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언급할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가지고 있는 95.7%의 확신에 찬물을 끼얹는 매파적 발언이 나오지 않을지 우려가 있을 상황인데, 이 파월 의장은 현재 고유가의 국면을 어떻게 해석할지, 또 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단어들이 나오게 된다면 매우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이번 주 목요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될 예정인데, 이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은 미국 증시가 문을 닫을 예정이고, 따라서 이번 주 수치를 보고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승부처는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목요일에 발표되는 고용 수치가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게 된다면 휴장을 앞둔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 시장은 평소보다 훨씬 더 거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도 큽니다. 자, 고유가와 고환율 그리고 파월의 발언까지 이번 주는 거친 거시경제의 파도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같이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다시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야기로 돌아가면 3세대 옵티머스의 외형적 특징이 점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2세대 옵티머스가 금속 외피가 노출되어 있던 모습이었다면 이번에 발표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치 다이빙 슈트를 입은 듯한 매끄러운 메쉬 소재를 선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일부 시청자분들께서는 로봇이 왜 이렇게 사람처럼 생겼냐, 좀 징그러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요. 이 해외의 HRI,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고 있는 학계의 분석 자료를 보게 된다면 이 불쾌한 골짜기를 넘어서기 위한 심리적인 전략이자 동시에 제조 단가의 절감을 위한 공학적 선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해외 연구에 따르게 된다면 옷을 입힌 형태가 금속이 노출되는 형태보다 이 사용자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로봇이 이 작업 현장이 아닌 이 집안의 거실로 들어오려면 기계가 아닌 동료나 가족으로 인식되어야 하고, 또 중요한 것은 경제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외부 소재를 이 메쉬 형태로 대체할 경우 이 조립 공정 시간은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예고합니다. 이 테슬라가 목표하고 있는 옵티머스의 가격은 미화 2만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양산의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는 양산형 디자인의 채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에서는 결정적인 정보가 또 있는데요. 로봇의 흉부 안쪽을 촬영한 사진을 보게 된다면 이 테슬라 자동차 안의 두뇌인 FSD 컴퓨터처럼 보이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최근 AI6와 AI7에 관련된 칩 개발까지도 엄청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테슬라는 로봇을 위한 별도의 알고리즘을 처음부터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도로 위에서 작동하고 있는 89억 마일의 실주행 데이터가 이 로봇에게 그대로 입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자동차가 시내 도로를 주행하면서
학습하고 있는 공간 인지 능력은 결국 로봇이 복잡한 실내 환경을 이해하고 또 장애물을 인식하고 피하는 것에도 적용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도로를 다니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자동차나 이 로봇에 들어가는 신경망 역시 하나로 통합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테슬라의 거대한 표준화 전략이 과연 어떤 성공의 모습을 보이게 될지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차분하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될 수도 있는데요. 최근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는 로봇의 모습을 보고 이 중국의 샤오펑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시선도 있습니다. 자, 중국의 샤오펑은 작년 말 테슬라와 유사한 메쉬 소재의 외피를 가진 휴머노이드 아이언을 이미 공개한 바가 있는데요. 당시 아이언은 사람과 매우 비슷한 모델의 워킹까지 선보이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많은 이들이 테슬라의 기술력이 추월당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보내기도 했습니다. 최근 피겨와 같은 기업들을 보게 된다면 로봇의 색상까지 테슬라 옵티머스를 따라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은 중국의 아이언 로봇이 최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심천의 한 쇼핑몰에서 열린 아이언의 첫 오프라인 공개 시연회 영상을 보게 되면 이 많은 군중 사이에 공개된 이 샤오펑의 아이언은 완벽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어느 순간 중심을 잃고 그대로 바닥으로 꼬꾸라지고 말았고, 이 장면은 휴머노이드 개발에서 사람처럼 걷고 균형을 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걷는 것은 모터 제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인공신경망이 실시간으로 변하는 지형을 파악하고 수만 번의 연산을 통해서 이 찰나의 균형을 잡아야만 하는 물리적 AI의 영역인데요. 이 테슬라가 옵티머스 3세대의 내부를 철저히 비밀에 붙이면서도 이 가속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실전 균형 감각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며, 이 겉모습은 테슬라를 따라할 수 있어도 이 실주행 데이터로 다져져 있는 테슬라의 인공신경망까지 복제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게도 현재 미국 정치권에서는 심상치 않은 규제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점점 로봇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자 이제는 미 정부가 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이 새로운 법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법안을 이야기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간으로 3월 26일 미국의 상원의원인 톰 커튼 의원과 척 슈머 의원은 초당적으로 발의한 아메리카 시큐리티 로보틱스 액트라는 것을 발의했는데요. 이것은 무역 규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는 로봇판 틱톡 금지법이라고 부르며 그 파급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미국 연방정부가 중국을 포함한 적대적 국가에서 생산되는 로봇을 구매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이 데이터 유출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자, 로봇은 집 안방부터 국가의 기밀시설까지 어디든 침투할 수 있는 움직이는 감시 카메라와도 같은데, 이 중국산 로봇이 미국 전역에 거실 지도를 그리고 이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수집해 해외 서버로 전송하게 된다면 정말로 24시간 작동하는 정밀 스파이 기기가 되는 것이고, 중국 로봇 사용을 제재하면서 테슬라의 로봇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현재 데이터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는 테슬라의 로봇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미 정부의 규제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미국 내 데이터 주권을 가지고 있는 테슬라의 로봇 시장의 독점력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이 국가안보라는 거대한 명분 앞에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미국산 소프트웨어와 미국산 하드웨어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데이터 안보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는 이 중국의 특수 목적 로봇 훈련 영상에서도 확인되는데, 이 거친 지형을 누비며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로봇 늑대의 모습은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의 장면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요. 물론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전쟁용 기계로 직접 사용되지는 않겠지만 주목해야 될 지점은 바로 로봇의 전력 격차라고 생각하고, 만약 중국이 구체적으로 로봇 군단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에 대비하지 못하면 미래의 국가 전략에서도 회복 불가능한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는 공포가 미국의 정치권 저변에 깔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의 전력은 화력의 중심이었다면 최근 전쟁에는 드론과 미사일이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만약 미국이 자체적인 로봇 산업을 키우지 못해서 이 주권을 해외에 내어주게 된다면 그것은 곧 국가의 생존권과도 직결될 수 있는 심각한 안보 위기로 연결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로봇의 규제를 들고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이 많은 의원들이 중국의 로봇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이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국가적 전략 자산의 비축 과정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지난주 채널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3위는 로이터를 통해서 전해졌던 스페이스X의 조기 상장 신청에 대한 소식이었고, 이 로이터에서는 이 당시 때만 해도 개인 투자자들에게 20%의 물량을 배정하겠다라는 파격적인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왜 개인주주라는 거대한 우군을 확보하려고 하는지 영상을 통해서 다루었었는데요. 같이 한번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로이터가 이야기하고 있는 스페이스X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자, 스페이스X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20%라는 유례없는 배정 물량을 약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어쩌면 여기에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 대한 합병의 실마리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만약 일론 머스크가 지금 테슬라와 비상장사인 스페이스X를 합치려 한다면 기관 투자자들은 배임이나 주주가치의 훼손으로 강력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스페이스X의 상장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20%의 지분을 받게 된다면 상황은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이 많은 테슬라 주주가 스페이스X의 주주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회사를 합병한다고 발표했을 때 양쪽 주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개인 주주들은 이 결정을 찬성할 수도 있고, 20%의 개인 물량은 향후 합병에 찬성표를 던져줄 수 있는 퍼센테이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도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하고요. 스페이스X의 공모주 청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테슬라 주주들이 테슬라 주식을 매도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이 20%의 물량이 빠져나갈 경우 테슬라의 주가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지지부진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스페이스X가 상장사가 되는 순간 분기별 실적이라는 시험대에 오르게 되고요. 이 로켓이 발사하고 실패할 때마다 주가가 흔들리는 엄청난 변동성을 확인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개인 주주 배정의 20%가 정말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 테슬라의 주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은 사실로 보이고요. 이 스페이스X의 상장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관련된 소식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 2위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2027년 합병 시나리오였고, 특히 오스틴에 건설될 37조 원 규모의 테라팹이 단순히 칩을 만드는 곳을 넘어 일론 머스크의 25%의 의결권을 확보해 지배구조를 완성시킬 수 있는 결정적 장치라는 점을 분석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 핵심이 되는 부분만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이미 주주들과 약속된 보상안을 놔두고 굳이 스페이스X와 합병이라는 복잡한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거에 겪었던 재무적 트라우마와 경영권 상실에 대한 실질적인 우려가 맞물려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현재 진행 중인 보상안 마일스톤을 보게 된다면 일론 머스크는 추가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기차 2천만 대 생산과 로봇 100만 대의 보급, 그리고 이비타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600조 원을 달성해야 합니다. 이 수치는 삼성전자의 최고 영업이익의 10배가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제조만으로는 달성하기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게다가 2024년 초 델라웨어 법원의 보상안을 무효화했던 사례에서 보듯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마일스톤을 다 완성한다고 해도 언제든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불확실성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스페이스X와 지분을 합병하게 된다면 법적 시비를 최소화하면서도 단숨에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빠른 해결책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일론 머스크는 계속해서 25%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강조하고 있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는 2000년 일론 머스크가 페이팔에서 CEO로 재직하던 시절 해임되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휴가를 떠난 사이 이사회의 결정으로 CEO의 자리에서 쫓겨난 적이 있고, 이 사건은 일론 머스크에게 충분한 의결권이 없다면 언제든 이사회에 의해서 그 비전이 폐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서도 말했듯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지분은 13%에서 20.6%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 기관 투자자들이 연합을 한다면 언제든 일론 머스크를 해임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지배구조의 불안정성은 일론 머스크가 구상하고 있는 로봇과 AI 사업에서 치명적인 리스크로 작용하고요. 만약 테슬라가 로봇 100만 대를 양산에 성공하고 일반 인공지능인 AGI를 완성했을 때 지배력이 약한 일론 머스크가 경영진에서 밀려난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CEO 자리에서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인류의 노동 해방을 위해 개발했던 옵티머스의 기술이 통제를 벗어나 단기적인 수익을 쫓는 도구로 전략하거나 또는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이런 상황을 우려하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는 AI 기술이 인류에게 실존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계속해서 경고해왔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완성되는 시점에 강력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25% 이상의 의결권은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웨드부시가 분석하고 있는 2027년 합병의 시나리오는 테슬라 주주들에게는 스페이스X라는 거대한 우주자산의 편입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올리고 일론 머스크 본인에게는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해서 이 기술과 권력의 일치를 이루겠다라는 전력으로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일이었던 영상은 월가의 합병 경고 소식과 FTC 공시 소식이 가장 큰 화제였는데요. 이 주당 가치가 25%나 희석될 것이다라는 경고도 나왔고, 이 거대한 AI 생태계의 통합이 주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지난주 가장 많은 조회를 기록했던 영상의 핵심 부분만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쉽게 말해 테슬라는 테라팹의 건물주가 되고 스페이스X가 월세를 내는 구조가 될 것 같은데, 이 스페이스X는 올해 6월쯤 IPO를 준비 중이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 5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투입하고 있는 돈은 상장 전 투입하고 있는 금액에 가깝고, 상장 후에는 스페이스X의 자본이 테라팹의 지분 부담이나 운영비로 들어오면서 앞으로 테슬라의 실제 부담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 연방거래위원회인 FTC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게 된다면 테슬라는 xAI에 투자했던 20억 달러, 하나로는 약 3조 원에 가까운 돈이 xAI와 스페이스X의 합병 과정에서 스페이스X의 지분으로 전환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 바로 공시라는 것이고요. 일론 머스크가 몰래 장부를 바꾼 게 아니라 미국 정부의 감시 아래 이 거래를 투명하게 보고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 내용을 보도하면서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재무적인 연결을 공식화한 결정적인 수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 스페이스X의 몸값이 최근 IPO의 기대감 속에서 1.5조 달러에서 1.75조 달러의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인데, 테슬라가 현재 확보한 스페이스X의 지분은 1% 미만, 일부에서는 0.1%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3조 원 가까이 투자했지만 고작 1%도 안 되는 이 지분을 확보했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전략적인 교두보로 보고 있고, 상장사인 테슬라가 비상장사인 스페이스X와 대규모로 자본을 썼거나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이 법적으로 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 블룸버그가 지적하고 있는 대로 FTC의 공시는 테슬라를 스페이스X의 공식 주주로 만들어주고 있는 결정이고, 이제 테슬라가 테라팹 같은 거대한 프로젝트에 돈이 투입된다고 해도 이미 지분을 나눈 전략적 파트너에게 이 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명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 라스카리스의 사진 한 장에서 시작해 테슬라 로봇이 가져올 안보적, 경제적 가치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은 로봇이 앞으로 우리들의 일자리를 뺏으면 어떡하냐, 혹은 로봇 전쟁은 너무 먼 미래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앞으로의 패권은 로봇 기술을 선점한 국가와 기업이 주게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해 보이고요. 이란과 미국의 분쟁 속에서 이 드론 한 대가 보여주고 있는 이 영향을 보게 된다면 앞으로 관련된 기술은 더 크게 발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테슬라가 로봇으로 실질적인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월가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고, 이 테슬라가 로봇을 대량 생산하는 것과 또 속도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옵티머스 3세대를 내놓게 된다면 테슬라라는 기업 가치를 자동차 제조사에서 이 국가전략 기술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옵티머스의 대량 생산을 앞두고 있는 테슬라를 과연 월가에서는 어떤 식으로 평가하게 될지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님들과 같이 한번 그 평가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